교재 99페이지 한번 펴보실래요? 99페이지에 보면 아래쪽에 중간쯤에 보면 철근의 이음 및 정착 할 차례 맞나요? 예. 여기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음이라는 거예요. 먼저 이 이음이라는 개념이 뭐냐면 건물을 짓다 보면 위로도 지어가고 옆으로도 지어가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어쨌든 공장에서 철근이 만들어지면 한계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에. 보통 예전엔 8m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왜 그럼 공장에서 8m짜리 철근을 만드냐 그러면 차에다 싣고 운반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길이가 8m짜리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건물이 8m짜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어차피 철근을 이어줘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겹쳐서 이을 수도 있고요. 맞대고 이을 수도 있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음이라는 개념이 이런 거고, 정착이 되는 건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내 왼손가락이 철근이고 오른손이 콘크리트인데 이게 빠져버리는 꽝이잖아요. 빠지지 않게끔 정착을 해줘야 된다. 예를 든다면 여기다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둥이고 이거는 봅니다. 그러면 이 기둥 속에 철근이 있을 거고 이 기둥 속에 이렇게 철근이 있을 겁니다. 이 보 속에도 철근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이라는 걸 합니다.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한다. 그런데 여기 요 기둥 안선에서 여기서부터 색깔을 좀 바꿔본다면 빨간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요 기둥 안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위에 있는 이렇게 요 철근 이 볼을 갖다가 반 나눠서 위에는 상부 아래는 하부라고 합니다. 요 상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요 길이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인장 철근이라고 합니다. 인장 철근. 요 하부에 있는 요 기둥 안선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철근을 우리가 압축 철근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옛날에 허용-응력도 설계법이라는 걸 썼어요. 지금은 극한 강도 설계법이라는 걸 써요. 근데 허용-응력도법에 보면 인장철근은 이 자기 자신의 철근 지름이 있겠죠. 그러면 40D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어요. 요 D는 자기 철근의 지름이고 철근 지름 곱하기 40배 이상으로 해야 된다. 압축 철근은 25D 이상 이런 규정이 있었다. 근데 지금은 극한 강도 설계법이라는 걸 쓰는데 그냥 극한자는 보통 생략하고 강도 설계법 이렇게 부르는데 지금 강도 설계법에서는 요 인장 철근은 300mm 이상으로 하라. 압축 철근은 200mm 이상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됐다. 우리가 기억할 건 이 노란 걸 기억할 거예요. 좀 이따 책에서도 체크를 해줄 거고 내가. 이음과 정착이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 잡으시고 교재로 가서 99페이지 가로 1번에 철근의 이음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동그라미 2번 지문이 중요합니다. 동그라미 2번 지문이 중요한데 그 2번 지문을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D35mm를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 이음을 할 수 없다. 여기다 밑줄을 좀 그으려고 합니다. 밑줄을 좀 그으려고 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를 좀 한번 보실래요? 겹침 이음은 이렇게 철근과 철근이 이렇게 겹쳐서 있는 걸 겹침 이음이라고 하고 맞대고 이음은 맞대음 이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겹침 이음 같은 경우는 피복 두께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 한번 펴볼래요?
104페이지 보면 위쪽에 가로 3번에 최소 피복 두께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는 이 내용이 먼저 나와야 정상적인 거야. 피복 두께라는 게. 여기 한번 보실래요? 지금 저 강의실에 기둥이 있습니다. 저기도 있고요. 저거 망치 가지고 막 깨다 보면 언젠가는 철근이 나오겠죠. 그럼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이 나올 때까지 두께, 이걸 피복 두께라고 합니다. 근데 예를 든다면 지금 우리가 핀 104페이지 맨 도표 위에 보면 종류의 수중에서 타설하는 콘크리트, 이 소리는 물속에 콘크리트가 잠겨있을 경우 이런 거죠. 오른쪽에 보면 100mm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원히 물속에 잠겨있으면 피복 두께는 100mm라는 거야.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흙에 접하여 콘크리트를 친 후 영구히 흙 속에 묻히거나 수중에 있는 콘크리트. 예를 들어 흙 속에 영원히 잠겨져 있다. 그러면 80mm, 옆에 가보면 두 번째 칸에 80mm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엔 뭘 볼 거냐면요. 그 좌측 위에서 세 번째 보면 네 번째네요.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5개의 공기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그 중에서도 가운데 보면 보기둥이라는 게 있나요? 보기둥은 40mm 이렇게 돼 있어요. 센치라면 4cm. 그 바로 위에 보기둥 바로 보면 슬래브라는 거 있나요? 벽체, 이런 것들은 D35mm 이하면 20mm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여러분한테 이걸 내가 애우라는 얘기는 아니다. 피복 두께가 다 조금씩 다르네요. 그죠? 물속에 영원히 잠겨있을 때, 흙 속에 영원히 잠겨있을 때 보통 기둥이나 보는 4cm고 슬래브라는 건 또 20mm고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야. 왜 이런 두께가 정해져 있냐는 거죠. 여기 한번 보실래요? 나중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 이 철근이 공기 중에 있으면 탄산가스하고 결합해서 산화되잖아요. 녹슬잖아요. 녹슬면 부피가 2배에서 3배 팽창하잖아요. 그러면 철근과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을 때 철근이 부식하면 2~3배 팽창하면 콘크리트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럼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긴다는 거죠. 그 강도가 약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철근 겉에다 콘크리트를 피복하면 이 콘크리트가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에 탄산가스가 침범을 못한다. 그래서 철근이 부식하는 걸 방지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100mm, 80mm, 40mm, 20mm 규정이 있느냐? 피복 두께가 너무 두꺼워도 안 좋다는 거야. 너무 얇아도 안 좋지만. 그래서 적당한 피복 두께라는 게 있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도 문제고 불러도 고민이잖아요. 그죠? 적당해져 온 거잖아요. 그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기 좀 볼래요? 나중에 자세히 얘기할 거다. 일단 조금 전에 기둥이나 보는 피복 두께가 40mm라 그랬어요. 그죠? 40cm라면 4cm잖아요. 그죠?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내가 기둥을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기둥을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 예를 들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본다면 입체적으로면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겉에 사각형의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사각형의 철근이 이렇게 있다. 두께까지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요 철근의 명칭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띠철근이라고 해야. 가운데 철자를 빼고 띠근 이렇게도 부릅니다. 또는 이 띠철근을 대근이라고도 불러요. 대근. 이름이 여러 가지인 거야. 그러면 이 안에 띠철근 안에 또 이렇게 주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요 노란 철근이 수직으로 쫙쫙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야. 항상 내가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이 길이 방향이 이 방향이죠. 이 길이 방향을 축 방향이라고 해요. 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철근이 항상 무슨 철근이다? 주근이다. 주요한 철근이다. 이거에 직각으로 이렇게 집어넣어준 철근, 이게 띠철근, 대근 이렇게 부르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면 내가 아까 그런 얘기 했네요. 이 콘크리트를 망치갖고 깨다 보면 언젠가는 철근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맨 처음에 나온 철근이 무슨 철근이 나와요? 띠철근이 나오죠.
콘크리트 표면에서 띠철근 표면까지가 피복 두께다 이런 얘기야. 이해했나요? 그럼 거꾸로가 아니라 요번엔 보도 한번 보자는 거예요. 보라는 거야. 여기다 넣어본다면 이렇게 있으면 이걸 보의 너비라고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를 보의 춤이라고 하고요. 요건 콘크리트 바닥판. 이 콘크리트 바닥판이 보 옆에 붙어 있는 거야.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내가 누누이 얘기했어요. 알면 재밌다. 모르면 고통스럽고 알려면 설명을 잘 들으면 된다 그랬어요. 이 보를 반 나누고 또 반 나누고 또 반 나누고 그래서 요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라고 해요. 요 양쪽은 단부라고 얘기하고 설마 처음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요것도 반 나눠 가지고 위에는 상부라고 하고 아래는 하부라고 해요. 그렇다면 이 보에도 사각형에 이렇게 철근이 있다. 이렇게. 이 철근을 우리가 늑근이라고 부릅니다. 기둥에서는 띠철근, 대근 불렀는데 보에서는 늑근, 영어로는 스트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스트럽. 그러면 이제 내가 항상 그런 얘기했죠. 길이 방향이 축 방향이다. 항상 축 방향으로 들어가는 게 주근이다 이런 얘기했죠. 그럼 이게 보는 이쪽이 길이 방향이죠. 맞아요? 그럼 이쪽으로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거 상부에 있는 철근하고 하부에 있는 철근이 똑같은 위치에 있으면 이거는 일자로 쫙 들어가는 스트레이트 철근이에요. 위아래가 똑같은 철근은 스트레이트 근이다. 그런데 요 가운데 두 개는 요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 중에 가운데 두 개는 아래에 없잖아요. 그러면 다르니까 요 철근은 가다가 이렇게 꺾여서 들어가는 절곡근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요 철근이 절곡근이라는 철근이다. 절곡은 휘었다 이거죠. 요 철근이 절곡근이다. 영어로는 벤트근이라고 하는 거죠. 벤트근. 지금 내가 피복 두께 얘기하면서 같이 전체를 또 보여주는 거야. 이거 역시 망치 갖고 막 깨다 보면 언젠가는 철근의 두께가 나오겠죠. 맞아요? 맨 처음에 나오는 철근이 무슨 철근이에요? 늑근이죠. 콘크리트 표면에서 늑근 표면까지가 피복 두께다 이런 얘기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정리해보자. 조금 전에 기둥이나 보는 피복 두께가 4cm라 그랬어요. 그러면 요 피복 두께가 4cm, 40mm죠. 미리로 하면 40mm잖아요. 그죠? 근데 철근지름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99페이지 아래쪽에 D35mm, D가 들어가면 무슨 철근이에요? 이형 철근이죠. 이형 철근이 35mm인데 이걸 겹쳐서 이어봐봐. 그러면 피복 두께가 40mm가 잘 안 나오는 것이 생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절대 35mm 이상이면 겹침이에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겹침 이음 안 되면 뭐 하라는 거야? 맞댐 이음 하라는 거야. 맞댐 이음.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면 한 김에 마저 얘기하자고. 맞대서 있는데 여기 좀 볼래요? 가스 앞접이라는 게 있어요. 가스 앞접.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초고층 빌딩 같은 경우 이 철근이 제대로 잘 붙어야 고강도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철근을 그라인더로 윙 하고 갈아요. 양쪽 다. 그리고 가스열을 이용해 가지고 딱 제대로 붙입니다. 하나가 돼. 우리 뼈가 팔이나 다리가 부러지면 나중에 붙었을 때 깁스에서 붙이잖아요. 부러진 데는 또다시 안 부러진대. 그 옆이 부러지면 못 부러져도. 그러니까 원래 뼈보다 더 튼튼하다는 거야. 이 철근도 제대로 녹여서 하나가 된다면 원래 철근보다 강도가 더 크다는 거야. 약 125% 정도 된다는 거야.
그럼 내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냐면 근데 이게 문제가 어떤 거냐. 이렇게 하나를 붙여뜨리면 문제는 충격을 딱 가했더니만 똑 부러지더라는 거야. 충격엔 또 약해지더라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제대로 붙으면 약 철근의 강도의 125%인데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딱 지금 끊어지면 강도가 제로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초창기에는 초고층 빌딩에 이 가스 압축을 썼지만 지금은 안 쓴다. 지금 뭐 쓰냐면 가스 대신에 커플러라는 걸 껴요. 내가 흐름을 잡아드리려고 지금 이런 얘기 하는 건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이 철근에는 순나사를 만들고 이 안에 요거를 커플러라 그래요. 커플러. 우리 커플 반지 끼잖아요. 연인끼리. 커플 티도 입죠. 결혼할 때 커플 티 안 입었나요? 입었을 거예요. 그죠? 자, 어쨌든 간에 두 개를 갖다 하나로 연결해줘요. 그렇죠? 커플 반지가, 커플 티가 둘을 하나로 연결해준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 현장에도 돌려서 껴요. 그러면 이거는 철근이 하나로 붙는 것보다는 강도가 떨어져요. 한 예를 들어서 85%에서 한 95% 정도 강도가 나타나요. 근데 아까 가스 압접은 제대로 붙으면 125% 강도 나타나는데 제대로 안 붙으면 제로야 강도가. 그럼 불확실하잖아. 그거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엔 다 커플러를 많이 쓴다. 초고층 빌딩도. 이해할 수 있나요? 아, 그러면 맞대응을 하는데 이렇게 맞대놓고 있는데 이런 커플러를 이용할 수도 있고 슬리브라는 걸 또 이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는 35mm 이상 되면 피복 두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서 겹치밍을 하면 안 된다. 이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주변 지식 다시 복습도 하고 미리 복선도 깔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다시 99페이지 다시 되돌아가서 철근의 이음에서 동그라미 2번 지문이요. D35mm 초과하는 철근은 겹침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보기만 하는 거 이거는요. 정착 및 이음 길이의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근도에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 없으며 그것만 잘해도 당연히 맞는 얘기죠. 짧으면 안 되죠. 건축 구조 설계 기준 및 철근 배근도의 길이를 초과할 경우는 의 허용 오차는 소정 길이 10% 이내로 한다. 대부분 10%라구나 이런 정도. 요 두 가지는 보시면 되고 다음 페이지 넘겨서요. 동그라미 7번에 보면 이음 시공시 주의사항이라고 동그라미 7번에 있나요? 여기다 별표 할 겁니다. 별표. 이음을 하는데 주의사항이라는 거 여기다 별표하시고 첫 번째 문장서부터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기억 문장입니다. 이음의 위치는 되도록 응력이 큰 곳을 피하고 엇갈리게 있는다. 그러면 응력이 큰 곳을 피하라는 얘기는 응력이 큰 곳에서 이음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엇갈리게 한다. 이제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철근의 강도 하면 무슨 강도입니까? 인장 강도죠. 콘크리트 하면 압축 강도죠. 그러면 철근을 이을 때 인장력이 큰 곳에서 이어버리면 빠져버리겠죠. 철근이 제대로 연결이 안 되면 인장력이 크면 빠져버릴 거 아니야. 인장력이 작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이거야. 철근도 그렇듯이 콘크리트의 강도하면 무슨 강도예요? 압축 강도죠. 맞아요? 그럼 압축 강도가 큰 데서 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해했나요? 통합시켜서 철근이든 콘크리트는 응력이 작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이렇게 머릿속에 기억하면 다 똑같이 맞는 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좀 볼래요? 그럼 콘크리트는 이렇게 면적이 기둥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면적이 넓은 곳끼리 있는 것보다 넓으면 그만큼 압축력이 커지겠죠. 작으면 압축력이 작아질 거 아니에요. 그죠? 이해했나요? 압축 응력이 작은 곳에 있는다. 콘크리트는. 그러면 이제 다시 일부 문장을 여기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뭐 했었냐면
양단 고정보라는 거 설명했었죠. 처음 들어보나요? 내가 다른 데하고 진도가 좀 달라서 안 배울 수도 있는데 배웠나 안 배웠나 이거? 그럼 한번 보자고요. 내 기억은 한 것 같은데 안 했다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고요. 했으면 빨리 했다라고 얘기해 주시고 듣다가 이게 기둥이고요. 이건 보입니다. 그죠? 맞죠? 이 정도는 아시죠? 그럼 이 보를 갖다가 4등분 하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그래서 이 가운데 두 개는 중앙부다. 이 양쪽은 단부다. 요거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양단이라는 건 여기도 단부, 여기도 단부, 양쪽 단부 이런 뜻이야. 고정보는 이 기둥 속에 이렇게 철근이 있고 보 속에도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착이 되죠. 이렇게. 그러면 이 기둥이 이 볼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양쪽이 고정되어 있다. 꽉 붙잡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이렇게요. 이 양단 고정보는 이 양쪽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요런 얘기도 좀 하자고. 이해한 김에 단순보라는 거. 단순보는 이렇게 있고 요런 표시를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요거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다. 위에서 큰 힘을 가하면 이게 이렇게 휘어진다. 중요한 건 아는 게 중요한 거야. 모르면 또 하면 돼요. 그죠? 중요한 건 알아야 되는다. 요 길이가 똑같은데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 요거보다 짧아졌다. 이건 양쪽에서 눌렀기 때문에 짧아진 거다. 그럼 요 길이하고 요 길이를 비교해 보면 이렇게 보면 더 길어졌다. 길어졌다는 얘기는 양쪽으로 이렇게 당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맞습니까? 양쪽으로 당기면 이렇게 끊어지려고 하겠네. 그죠? 맞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인장력이 작용한다는 거지. 그래서 인장력이 작용하면 뭐가 강한 거예요? 철근이 인장력이 강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설치해 준다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양쪽을 꽉 붙잡고 있을 때 요거 반 나눠서 위에 상부 아래 하부 또 4등분 하죠. 가운데 두 개 중앙부 양쪽은 단부. 위에서 큰 힘을 가하면 나중에 부러진다. 부러지기 직전에 이러한 변형을 일으킨다. 반 나눠서 여기 중립축.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잘라보면 요거를 뒤집은 거하고 똑같죠. 요거 짧고 요건 길잖아요. 그죠? 요건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이 작용하고 요건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이 작용해요. 여기는 이렇게 잘라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요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력, 양쪽으로 미는 압축력이 작용된다. 그렇다면 인장력을 받는 요 지역에다 철근을 넣어주는 게 배근도죠. 다시 말해 여기에다 철근을 넣어주는 걸 배근도라고 한다. 근데 했나요? 안 했나요? 했습니다. 했죠. 중요한 건 모르면 다시 하면 돼요.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철근을 이렇게 집어넣는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이렇게 끌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는 인장력을 받지 않는다. 인장력을 받지 않아. 근데 여기 보면 철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깝잖아요. 우리 조선 사람은 아까운 거 못 본다 그랬죠. 요 철근보다 좀 긴 걸 써서 이렇게 꺾어서 이렇게 철근을 집어넣는다. 맞습니까? 요 두 가지를 혼용해서 철근 배근을 한다. 앞으로 공사 현장 관심 있게 한번 볼 기회가 있다면 한번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계속 반복돼서 있다는 거. 바닥도 그렇고 보도 그렇고. 그런데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얘기하고자 하는 초점은 지금 철근의 이음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철근을 어차피 이어야 되는데 인장력이 적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이거지. 그럼 단부는 여기가 단부죠. 맞나요? 여기 단부고 여긴 중앙부죠. 맞습니까? 단부는 요 하부에서 이어야 되겠네. 하부의 인장력이 적잖아요. 그죠? 요 단부는 하부의 인장력이 적으니까 하부에서 이어야 된다. 근데 중앙부는 어디서 이어야 돼요? 상부에서 이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인장 능력이 적은 곳에서 이해되니까. 근데 교수님 여기 철근도 없는데 어떻게 이어요? 여기 보면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 이해라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했나요? 어쩔 수 없이 이해해야 되는데 이때 인장 능력이 작은 곳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그 1번 지문 100페이지에 동그라미 7번에 여기 이음 및 주의사항의 이음 시금 주의사항에서 별표 치라고 그랬고 1번 지문에 이음에 치는 되도록 응력이 큰 곳을 피해라. 이 소리는 인장력이 작은 곳에서 이어라 이 얘기다 이거죠. 엇갈리게 있는다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다 한번 보자고요.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엇갈린다는 뜻이 뭐냐면요. 이게 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봅니다. 이 속에 철근을 예를 들어서 바닥판이 돼도 관계없습니다. 2개, 3개, 좀 눕혀서 4개를 넣읍시다. 이렇게. 여기서 이 사이에 철근이 4가닥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똑같은 위치에서 여기 똑같은 위치에서 철근을 이렇게 이어버리면 양쪽으로 이렇게 당길 때 이게 잘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죠.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엇갈려서 있는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었다 이거야 이번에. 그러면 반대편은 이렇게 어긋나서 있고 뭐 여기서 이렇게 그 다음에 있고 또 이렇게 엇갈려서 있고 이런 식으로 엇갈려서 이어줘야 된다 이거지. 이해할 수 있나요? 근데 내가 지금 딴 생각하면 절대 안 돼 정말이야. 내가 지금 시간이 남아서 그림 그린 거 절대 아니다. 지금 진도가 다른 데도 약간 늦어요 여기가. 근데 내가 눈빛이 이해를 빨리빨리 하면 내가 좀 빨리 나가게 돼 있어요. 모르는 사람 보이면 내가 진도를 못 나가요. 합격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철근 개수가 하나, 둘, 셋, 4개잖아요. 그럼 철근 개수의 2분의 1. 철근 개수의 2분의 1 이하만큼. 그럼 이게 4개 반 2분의 1은 2개잖아요. 그죠? 2개는 똑같은 위치에서 이을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전제 조건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전제 조건이 응력이 적은 곳에서 이어야 된다. 근데 엇갈리는 게 원칙이다. 근데 엇갈리는 것들이 똑같은 위치에서 이을 수 있는 게 철근 개수의 얼마다? 2분의 1 이하만큼. 정리되겠죠? 이제 두 번째 지문으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 곳의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된다. 이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잖아요. 이 똑같은 위치에서 철근이 이으면 안 되고 엇갈리는 게 원칙이다. 단 똑같은 위치에서 이을 수 있는 것은 철근 개수 얼마다? 2분의 1, 반. 이해했죠? 그래서 거기 니은 지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와. 한 곳의 철근수의 반 이상을 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 세 번째. 주군의 이음은 구조 부재에 있어서 인장력이 가장 작은 부분에 두어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지문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응력이 작은 곳에서 이해된다는 얘기하고, 그죠? 이해했나요? 응력이 큰 곳에서 잊지 말라는 얘기는 작은 곳에서 이해된다는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다. 그 다음에 리을 질문에 보이 단부에서는 하부에서, 중앙부에서는 상부에서 이음을 한다. 여기 나오네, 이거. 이 얘기하는 거야. 이게 보잖아. 양당 고정보, 그죠? 단부에서는 어디서 이어요? 하부에서. 중앙부는 어디서 이어요? 상부에서 있는다. 이 소리 하는 거다, 이거. 그걸 문장으로 써놓은 거야. 그 문장만 보면 뭔 소리인지 못 알아먹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죠? 이런 거다. 그 다음에 그 아래 문장을 보면 기둥에서의 철근 이음은 하단에서 500mm 이상에서부터 상단에서 기둥 높이의 4분의 1 하부에서 엇갈리게 한다. 엇갈린 건 공통사항인 거고 초점은 여기 좀 한번 볼래요? 내가 원래 태어난 건 연희동에서 태어났는데 우리 집사람, 우리 집은 신사동이에요. 저 강남 신사동이 있고 은평구 신사동이 있어요. 연희동에서 이제 은평구 신사동으로 본가를 이사 갔었는데 옛날에 우리 이제 집사람하고 이제 어머니가 딱 3년 살고 분가시켜주고 일주일마다 한 번씩 어머니 본가에 갔었어요. 교회 가느냐고. 근데 집사람이 가면서 그러더라고. 왜 건물 끝에 보면 철근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나와 있냐는 거야. 애들 다칠까봐.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애들이 다칠까봐 이 고민한다는 거야. 근데 이렇게 왜 뽑아놓냐는 거예요. 뽑아놓는 이유는 건물을 계속 질 건데 그냥 딱 끊어놓고 또 갖다 붙이면 끊어져 버릴 거 아니냐. 연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음을 해야 되니까 500mm 정도를 뽑아놓는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 거꾸로 여기서 보자고요. 요 바닥에서 여기가 콘크리트, 이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이 여기에 층고라는 거예요. 층고. 요 모습, 여기가 곧 요선상이다 이거지. 요선상.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럼 콘크리트 바닥에서 다음 층 콘크리트 바닥까지 이게 바로 뭐다? 층고. 층고라고 한다. 근데 요 바닥에서 위로는 요 뛰는 거리가 500mm. 센치로 하면 공 하나 빼면 되죠. 50cm. 그 다음에 이 기둥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기둥이잖아요. 그죠? 맞나요? 그럼 4등분 해보자고. 반 나누고, 반 나누고, 또 반 나누고. 하나, 둘, 셋, 넷, 4등분 됐죠? 그러면 요 하나는 전체가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이런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 지역, 요까지. 그럼 요 밑에서 500mm, 그죠? 그 이상, 여기 위에서 4분의 1 이하. 그러면 요 지역에서 철근을 이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바닥에서 500mm 이상, 기둥의 4분의 1 이하에서. 그럼 여기 좀 볼까요? 입니다. 한번 보자고요. 읽겠습니다. 여기서 철근을 이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요 사이에서 인다 이거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또 와서 뭐 여기서 이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되겠죠. 딱 기둥철이 2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있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십니까? 근데 엇갈리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 했었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3개다 그러면 철근 개수 2분의 1만 있기로 했잖아. 똑같은 위치에. 똑같은 위치가 2분의 1이 없죠. 그죠? 다 엇갈려야 되겠네. 4개다 그러면 2개는 똑같은 위치에서 이을 수 있네요. 정리됩니까? 이런 거다. 그러면 그 미음 지문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기둥에서의 철근의 이음은 하단에서 500mm 이상에서부터 상단에서 기둥 높이 4분의 1 이하에서 엇갈리게 한다. 이해할 겁니다. 그 다음에 비읍 지문에 갈고리의 길이는 이음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좀 한번 볼래요? 여기다 표현하겠습니다. 공사를 하다 보면 철근을 이어서 쓸 수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이렇게 갈고리라는 걸 듣는데 좀 이따 얘기할 거고 여기 이제 철근이 이렇게 있다라고 들어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요 철근의 중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걸 철근의 이음
길이라고 얘기를 한다. 철근의 이음 길이. 그런데 자 보세요. 양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거. 양쪽으로 당기면 이게 무슨 역이에요? 인장역이죠. 맞아요? 양쪽으로 당기는 인장역에는 300mm 이상 이런 규정이 있고요. 만약에 양쪽으로 이렇게 미는 거. 양쪽으로 미는 건 무슨 역이다? 압축력이다. 압축력을 받는 것은 200mm 이상으로 해라 이런 규정이 있다. 아까 여기서도 얘기했었네. 여기 이쪽에서도. 그죠? 인장력을 받는 것은 얼마? 300mm 이상. 압축력을 받는 것은 200mm 이상의 이런 얘기지. 그럼 일로 다시 오자고요. 이음 길이라는 건 여기 와서 여기까지다 이런 얘기지. 그럼 여기 보세요. 손가락 이렇게 있고 콘크리트인데 이게 빠져버리면 안 되잖아. 빠지지 말라고 이렇게 갈고리를 둔다. 요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갈고리라고 한다. 영어로는 훅이라고 해. 훅. 갈고리를. 근데 요 갈고리 길이는 요게 갈고리잖아요. 그죠? 요건 이음 길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했죠? 그러면 그 지문 해결된 거고요. 마지막 시읒 지문이요. 지름이 다른 철근의 겹침 이음 길이는 가는 쪽 철근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 좀 보시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있는 철근 지름하고 이쪽에 있는 철근 지름이 똑같은 상태야. 근데 똑같은 거만 이라는 법이 없잖아. 다른 것도 이을 수 있잖아. 예를 들어 쉽게 먼저 표현한다면 조족조 벽체를 따져본다면 여기는 1층이야. 여기는 2층이야. 그러면 벽을 쌓는데 1층 벽이 2층 벽이다 그러면 2층 벽보다 1층 벽이 최소한 같거나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 안전할 거 아니야. 하다못해 철근도 이어쓰는데 아랫게 위에 거보다 최소한 같거나 더 굵어야 되겠죠. 아랫게 위에 거보다. 철근도 마찬가지다 이거야. 그러면 얇은 거, 굵은 거하고 얇은 거 이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럼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자, 여기다 표현해 본다면 요거는 가는 철근이고 요거는 굵은 철근이야.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음 길이가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얘가 이렇게 갈고리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여기까지 이음 길이는 요 짧은 철근 지름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지. 굵은 철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거다. 그러면 그 아래 그림도 이미 내가 여기다 다 설명해 줬다. 이 그림도 있고 이 그림도 있죠. 그죠? 이제 옆 페이지 가보면 겹침 이음, 이음의 종류에 보면 커플러라는 것도 있고 슬리브 압착 이음, 슬리브 충진, 충진은 채운다는 거고요. 가스 압접, 용접 이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가 보다. 이제 그 아래 철근의 정착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책에는 막 복잡하게 이렇게 써놨는데 안 봐도 좋다. 다음 페이지 넘겨놓고 여기 좀 볼래요? 내가 아까 정착 얘기할 때 이렇게 이 보해철근이 여기서 기둥에다가 정착된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죠? 이 보철근이 기둥에 이렇게 정착된다. 곧 빠지지 않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뭐 쫙 써 있는데 그 아래쪽 중간쯤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비고라는 거 있나요? 그 비고에 보면 점 세 번째 점에 보면요. 인장철근 정착 이음 길이 및 압축철근 이음 길이는 300mm 이상.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에 압축철근의 정착 길이는 200mm 이상. 이렇게 돼 있나요? 그죠? 여기다 밑줄을 치려고 합니다. 밑줄을.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도표 아래쪽에 보면 철근의 정착 위치가 나오는데 여기다가 별표 할 겁니다. 별표. 102페이지 맨 아래 철근의 정착 위치에다가 별표 해놓고 이제 여기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지반선입니다. 지반선이고 요건 기초라고도 하고 기초판이라고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거 이제 기둥이죠. 당연히 이것도 기둥이죠. 그러면 요거는 보가 될 거고요. 그죠? 이것도 보죠. 이것도 봅니다. 일로 뺄게요.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는 지반선이 있으니까 이거는 지하층이고 여기는 1층이고 여기는 2층 이렇게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 이 기둥은 영어로 칼럼의 약자인 C자를 써서 C1, 이런 C2 이렇게 표현을 한다. 근데 여기가 1층이니까 1C1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만약 2층 기둥이 다 똑같다 이거야. 그러면 2C1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보는 큰 보다. 큰 보인데 큰 보는 영어로 가더의 약자는 G자를 써서 표현한다. G1, G2. 그러면 이것도 똑같다 그러면 G1, 이것도 G1이다 이런 얘기지. 맞습니까? 요 G1은 요 아래쪽에다 쓸게요. 요거 G1이다. 근데 여기는 1층이잖아요. 그죠? 1층 바닥이니까 이거는 1G1. 이건 2층 바닥이니까 2G1 이렇게 남발 쓰겠죠. 근데 이 땅 속에 있는 보, 이 지중보라고 하죠. 지중보.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F자를 써서 FG1 또는 B자를 넣어서 BG1. 이때 B자는 베이스의 약자입니다. 베이스. 어쨌든 간에 이제 명칭은 알았어요. 이제 정착 위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이미 조금 전에 여기에 보의 철근은 어디다 가서 정착했나요? 옆집에 가서 정착했네요. 이 보는 기둥에서 정착을 했네요. 이렇게. 맞나요? 기둥에 정착했어요. 당연히 이것도 이렇게 가서 기둥에 이렇게 정착할 겁니다. 보니까. 근데 잘 보세요. 똑같은 내가 이렇게 안 갈 거야. 여긴 달라져요. 이거는 똑같이 이렇게 와서 기초에다가 이렇게 정착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와서 기초에 정착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기둥에다가 반대로 이렇게 기둥에다가 이렇게 정착할 수도 있다. 왜 그럽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 기둥철근이야. 기둥철근이 이렇게 와서 이 기초에 정착이 돼요. 이렇게. 기둥철근이 이렇게 정착이 된다. 이 아래 기초판에도 철근이 있다. 맨 바깥쪽에 까는 철근이 베이스근이라는 거야. 베이스근 주근. 그 다음에 이렇게 점으로 찍힌 이게 베이스근 부근이라는 철근이에요. 좀 이건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기초판이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변고정하고 반대로 사변고정은 짧은 쪽으로 들어오는 게 주근이지만 기초는 반대로 위에서 하중이 내려오기 때문에 긴 쪽으로 들어가는 철근들이 주근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짧은 쪽으로 이제 배력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가로로 가는 주근은 안 잘라지니까 선으로 보이고 직각으로 있는 배력근은 점으로 나타난다 이거지. 이걸 베이스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철근과 철근을 얇은 철사로 결속을 합니다. 왜? 이게 고정을 안 해주면 콘크리트 벗을 때 철근 위치가 지 맘대로 움직이면 꽝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대각선으로 철근이 이쪽으로 3개 넣어주고 이쪽으로 3개 넣어준 다음에 또 결속선으로 전체적으로 잡아매요. 이걸 보조 비철근이라고 해서 여기다가 파선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기둥은 기초에다 정착하는데 이 기초도 철근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 보에 있는 철근이 와서 여기다 해도 되지만 이 아래가 복잡하니까 반대로 이렇게 해서 기둥에다 정착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이제 보는 기둥에다 정착하지만 지중보는 기둥에 안에다 할 수도 있고
기초에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제 1번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지금 102페이지 맨 아래 철근의 정착 위치에서 1번 동그라미 1번에 기둥의 주근은 어디다 한다? 기초에 한다. 이해되죠? 지금 요 기둥의 철근은 기초에다 정착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큰 보의 주근은 기둥에. 이게 큰 보죠? 기둥과 기둥을 잡아준 큰 보잖아. 큰 보는 어디다 정착해요? 기둥에다가. 작은 보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한다는데 여기다 넣어볼까요, 이제? 여기다 넣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 이런 그림 그려봤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가 이렇게 있고요. 기둥들이 이렇게 있죠. 요게 기둥이고, 이것도 기둥이고, 기둥과 기둥을 잡아주는 큰 보고요. 이게 기둥과 기둥을 잡으니까 다 큰 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보하고 보를 잡아주는 보도 있다. 이 보를 갖다가 우리가 작은 보라고 한다. 근데 이 큰 보는 영어로 가더인 G자를 써서 G1, G2 이렇게 남발을 붙인다. 이 작은 보는 영어로 비매 약자인 B자를 써서 B1, B2 이렇게 남발을 매기고. 그러면 이 작은 보는 철근을 갖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정착하죠. 작은 보는 큰 보에다 정착한다 이런 얘기야. 그 지금 동그라미 2번 뒷부분에 작은 보의 주근은 큰 보에 정착한다는 얘기 이해할 거야. 옆에 맨 위에 직교하는 보의 밑에 기둥이 없을 때는 상호간에 정착한다. 직교한다는 얘기가 이런 겁니다. 보가 이렇게 갑니다. 일로도 이렇게 가고요. 자, 보통 보는 기둥에다 이렇게 정착하는데 여기 이것도 보고 이것도 보는데 여기 밑에 기둥이 없어요. 정착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오는 보철근은 이쪽에 와서 이렇게 정착하고 이쪽에서 가는 이 철근은 보철근은 여기 와서 정착한다. 상호간에. 이쪽에서 오는 철근 여기다 정착하고 이쪽에서 오는 철근 또 이렇게 와서 여기다 정착한다 이런 얘기지. 상호간에 한다는 얘기가 바로 이런 얘기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벽철근은 기둥, 보, 바닥판에 정착한다. 그럼 여기다가 넣어볼 겁니다. 이제 여기다가. 자, 여기가 지반선입니다. 지반선이고 이건 당연히 기둥이겠죠. 이건 기둥입니다. 그죠? 기둥 밑에 저 땅속에 가보면 기초판이 이렇게 있겠죠. 기초 또는 기초판이라고 하죠. 맞습니까? 이 기초. 되죠? 그럼 여기가 지금 지반선이면 여기에 보죠, 이게. 맞아요? 보고 이건 지반선 밑에 있으니까 이게 무슨 보예요? 지중보죠.
그 다음에 여기 콘크리트 바닥이 있듯이 여기 1층 바닥에도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겠죠. 맞아요? 지하층에도 여기 콘크리트 바닥이 이렇게 있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는 게 요게 옹벽이다 이런 얘기죠. 옹벽. 이 지하실 밖에 있는 흙이 지하실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철근 콘크리트 만든다면 철근 콘크리트 옹벽이라고 하는 거야. 돌로 하면 석축 옹벽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벽돌로 만드는 벽돌 옹벽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어쨌든 원칙이 철근 콘크리트 옹벽을 한다. 땅 속에다가는 예외 규정도 있지만 마저 얘기하면 여기에 창도 이렇게 있죠. 지하실에 채광 통풍시켜야 되잖아. 맞나요? 2차 과목 관계법규에 보면 채광 면적은, 유리창의 면적은 이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어요. 환기는 2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해요. 여기가 바닥이고 이건 벽이고 이건 천장입니다. 창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다 요 한 점에 다 만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채광 면적은 요 바닥 면적, 다시 말해 채광 면적, 유리창 면적은 이런 거죠. 이 바닥 면적의 1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고요. 창문을 열면 반만 열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환기라는 것은 요 면적의 반밖에 안 열리니까 20분의 1 이상 이런 규정이 있죠. 건축법규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하실 채광 통풍시켜야 되겠다 이런 얘기죠. 이제 얘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다시 들어가서 지금 103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다. 벽철근은 여기서 벽이라는 게 옹벽을 얘기하는 거야. 옹벽철근은 기둥부 바닥판에 정착한다. 넣어보자고. 여기요. 이게 옹벽이죠. 그죠? 이 옹벽에 철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보에다가 이렇게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야. 옹벽철근 얻다가 보에다가. 이해했나요? 그 다음에 또 뭐에다 할 수 있어요? 기둥. 이 기둥 뒤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기둥에다 정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맞아요? 그 다음에 바닥판. 바닥판 이게 콘크리트 바닥판이잖아요. 그죠? 콘크리트 바닥판에 이렇게 정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야. 그림을 이해하면 쉬운 거야. 그래서 시간이 약간 걸리지만 그린 거 머릿속에 안 잊어버린다는 거야. 그 다음에 5번째. 바닥철근은 그랬어요. 이 바닥철근이라는 게 이거 콘크리트 바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콘크리트 바닥, 그죠? 이 콘크리트 바닥 속에도 철근인데 철근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에 정착할 수 있죠. 맞나요? 또는 이 옹벽에다 정착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옹벽에다가. 그래서 거기 보면 5번 지문에 바닥 철근은 보 또는 벽체에 정착한다. 그 다음에 6번 지문에 지중보의 주구는 기초 또는 기둥이 아까 얘기했죠. 이 지중보는 기둥에다 할 수도 있고 기초에다 할 수도 있고. 맞습니까? 다 그림 끝난 거야. 그러면 하나만 더, 그 책에는 없지만 여기에 이게 양단 고정보라는 건 알죠, 이제. 기둥과 기둥 사이에 보가 있잖아요. 그죠? 양단 고정보.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만 이렇게 튀어나온 보도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만 튀어나온 보가 있다. 이런 걸 캔틸레버 보라 그래. 캔틸레버 보. 그러면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한쪽만 잡고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럼 누르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죠? 좀 여기는 붙잡고 이거 내려가니까 여기 좀 입체적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휘어진다는 거지. 휘어지면 요건 짧고 요건 길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그러면 요거 반 나눠서 우에 상부 아래 하고요. 상부의 인장력이 작용해요. 그러면 이 상부에다가 이렇게 훅 갈고리를 이렇게 둬서 기둥에다 이렇게 정착합니다. 캔틸레버 보는 얻다가 기둥에다 정착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아래 이제 103페이지 가로 5번에 보면 철근의 조립 순서라는 게 나와요. 조립 순서.
여기 좀 보실래요? 일단 이렇게 접근하자고요. 여러분의 몸무게나 책상, 의자 무게가 이 콘크리트 바닥에다가 하중을 가하면, 이 콘크리트 바닥이 여기라고 해보자고. 콘크리트 바닥에 하중을 가하면 작은 보가 힘을 받아요. 작은 보는 큰 보가 힘을 받아요. 지금 딴 생각해서 뭔 생각인지 몰라. 눈동자 한 3개 정도가 흔들리고 있어. 다시 갑니다. 여러분의 몸무게, 책상 무게 하중을 가면 맨 처음에 콘크리트 바닥판이 받는다. 이 바닥판은 보가 철근을, 이 바닥판의 철근을, 여기도 있지만 이 바닥판의 철근을 보에다가 정착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근데 보에도 작은 보가 있고 큰 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보는 큰 보에 정착하잖아. 그리고 힘을 가하면 바닥판, 작은 보, 큰 보. 큰 보는 어디다가 기둥이 힘을 받아주죠. 기둥 밑에 보면 땅 속에 기초가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하중 전달 순서야. 근데 공사는 이제 결론 내리려고 하는데 고개 숙이고 있어. 공사는 밑에서 위로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기초부터 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동그라미 보면 철근 콘크리트는 기둥 다음에 벽이라는데 이게 바로 옹벽을 얘기하는 거, 옹벽. 그 다음에 보. 그 다음에 바닥판. 사실 보하고 바닥판 사이에 굳이 넣는다면 큰 보, 작은 보, 바닥판 이렇게 가는 거죠. 좀 더 자세히 표현해 보면. 이해했나요? 그럼 그 아래 철골 철근 콘크리트는 기둥, 보벽, 바닥판. 뭐가 바뀐가? 보하고 벽만 바뀌었잖아요. 그죠? 이해하십니까? 이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건축 기사에 가끔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한 번인가 언급됐던 것 같은데 기억에는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철근의 피복 얘기가 나오는데 요거는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